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보로입니다. 자, 리플의 최근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다시 반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 새벽에 스테이블 코인 승인을 받아내면서 저점 매수세가 강력히 유입이 되었고 장중에 플러스 7%대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 이후 벌써 3일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죠. 다만 현재 이 하락 채널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이 하락 채널의 고점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은 현재 계속 돌파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4시간 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고점의 추세는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지만, 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 승인을 받아내면서 이 고점의 추세선을 계속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자, 이제 이 추세선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그 위에서 안착해 주게 될 경우 새로운 이정표를 찍게 되면서 이 신고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질주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이 SHY 소송 여파를 딛고서 6.6달러까지 목표 삼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사실 SHY 소송이 종료가 되는 것은 리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호재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소송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리플은 IPO와 ETF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자, 이뿐만이 아니고 EDX 마켓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큰 악재가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자,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대비를 해줘야 되고, 이 악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당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해주신다라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강력한 호재를 우리가 삼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투자에서는 곧 돈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보 하나하나 우리가 꼭 선점을 미리미리 해줘야 되고, 여러분 시드머니에 따라서 이 정보가 정보의 가치가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아니 1억 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12월 19일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큰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그리고 대내외적인 이슈와 함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제가 전자책 파일, 이제 PDF 형식의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차를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시작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코인 용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래량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세세한 내역들로 모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10분 정도면은 충분하십니다. 10분 정도 투자하셔서 한 달이면 좋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다 보면은 우리의 기본기는 날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본기를 탄탄히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제 조언을 계속해서 구하시게 될 텐데, 전문가들이 실제 어떤 것들을 이제 기준 삼아서 또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그 옥석을 가려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최소한 이 투자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만 꼭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수익을 쫓으면 절대 안 되시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원금을 계속 지키다 보면은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죠. 자, 이것은 고수들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딱 10분 정도면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것이니까 여러분 모두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이 SC와의 소송 여파를 듣고서 6.6달러, 현재 2.3달러이기 때문에 한 앞으로 3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수익 구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선 리플은 2025년까지 6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투자자들의 유입이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향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아마피 트레이더 제이콥은 피보나치 확장을 기반으로 해서 리플이 6.6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전망했고, 또 하나의 이유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2017년 대비 5배나 오른 점과 리플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를 주요 이유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칼링하우스는 최근 리플의 상승세를 보인 그 주된 요인으로 바로 갠슬러의 사임을 꼽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되면서 1월 20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트럼프의 취임 날짜에 맞춰서 갠슬러가 사임한다라고 현재 밝힌 상태이고, 다음 차기 SC 위원장으로 폴 애킨스가 현재 임명이 된 상태이죠. 이 애킨스 같은 경우는 S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도 모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월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리플과 SC의 소송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면서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될 것인데, 자, 우선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ETF와 IPO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또 하나 숨은 호재가 바로 EDX 마켓 상장입니다. EDX 마켓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작년 6월 달에 지금 6개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총 4가지 코인만 상장이 됐습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데 자그마치 250%, 4배에 가까운 급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이 비트코인 캐시가 중국에서 채굴이 많이 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4번째 자리가 공석인데 이제 리플이 가장 유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개 운용사에서 만든 거래소인데 이 중에 가장 큰 규모가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가 과거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독을 들여왔던 거죠. 피델리티가 디지털 자산으로 리플을 채택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SEC가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면서 이게 좀 무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소송 리스크가 곧 해결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피델리티가 SEC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코인보다도 리플을 계속 눈독을 들여왔기 때문에 이제 4번째 자리에 다시 리플을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250%가량 랠리를 펼쳤었는데, 자, 우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딱 여기에 절반만 하더라도 최소 100%의 우리가 수익 구간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송의 종류가 갖는 의미가 ETF와 IPO, 스테이블코인 뿐만이 아니라 EDX 마켓이라고 하는 숨은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강력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급등하지 못합니다.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이런 조정 구간에 절대 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자,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선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을 우리가 10에서 최대 30%가량만 살짝 덜어내는 거고요. 또 눌림목에 출현했을 때는 이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하고, 이렇게 이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금을 어디서 우리가 이제 지금 융통하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의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멘탈 관리로 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리플은 호재가 그 어떤 코인보다도 많고 또 펀더멘탈도 뛰어나고 방향성도 명확하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타나다 보면은 우리의 심리는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중 관리라고 하는 우리 개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면
하면서 안전하게 멘탈 관리를 꼭 해줘야 되고, 자 그렇게 해줘야지만 이런 조정 구간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봐 줘야 되고, 앞으로 남아있는 수익 구간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조정 구간은 너무나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절대 털리시면 안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중 관리를 이런 불장일수록 더욱더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비중 관리를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상승 조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 고점에서는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것은 절대 단타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중 관리를 하는 것은 결국 심리 통제, 멘탈을 잡기 위함인데, 이 비중 관리는 우선 우리가 메인 비중을 70에서 80% 가량은 그대로 다 끌고 가는 거고, 나머지 10에서 최대 30% 가량만 이 고점에서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악재가 크게 발생할 경우에는 이 비중은, 메인 비중은 조금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최소 비율로만 우리가 심리 통제를 위해서, 멘탈을 잡기 위해서 비중 관리를 해주신 거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털리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중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 사례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코인시장의 전반적인 악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2월 19일, 앞으로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인데, 우선 미국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가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인하가 될 확률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이 CME 피해더치 분석에 따르면 98.6%로 현재 거의 확실시 돼 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인상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이 또다시 엔켈의 청산 공포가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에 대폭락 악몽에 현재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엔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리가 낮은 일본의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증시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됐었고, 자, 그로 인해서 일본의 기대 수익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에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유출이 됐는데, 이것을 엔켈이 청산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글로벌 증시도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고, 비트코인도 당시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 이상이나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하나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번에 일본의 금리 인상 기대가 좀 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내부에서 이 금리 인상 보류 전망이 나타나게 되면서 현재 엔화도 달러당 150엔대 후반으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2월 달에는 조금 인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이 아니더라도 일본에서는 내년 1월 달로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월이 아니더라도 1월 달로 연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악재는 우리가 어쨌거나 피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서 꼭 대응을 해줘야 되고, 모르고서 우리가 당하게 되면은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좀 짜줘야 되고, 바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리미리 우리가 안전하게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나중에 급락 흐름이 전개됐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급락 흐름에 우리가 손절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이 저점 부분에서 현금으로 다시 이 매수 대응을 하면서 큰 수익을, 보너스 수익을 우리가 꼭 걷어내셔야 된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우린 더 이상 악재가 아닌 호재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대응을 해줘야 되고,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저는 요 소통방 통해서, 텔레그램방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